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모히토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이사 준비로 바빠서 그림을 그릴 시간이 또 없어졌습니다. 예, 저희 집 이사 예정일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2주 정도 앞당겨지는 바람에 예, 오늘도 이사 견적업체를 한 세 팀이나 예, 만나서 예, 좀 미팅을 하느라고 예, 제가 좀 기력이 다 소진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네, 또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좀 준비하고 있는 원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영상을 다 예, 녹화하고 업로드하고 나서 예,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실은 오늘 제가 다룰 이 소재는 꼭 한 번은 좀 짚고 지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 유튜브는 말씀드렸듯이 뭐 제 그림을 알리기 위한 그 채널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네, 제 생각,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림 그리는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한 용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오늘 이 영상도 적어도 저 자신에게는, 그 제 딸에게는 유의미할 것이라고, 예, 나름 생각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이 작가의 이름은요, 헨리 달저 혹은 헨리 달거예요. 예, 왜 다저인지 닥어인지 네이티브 스피커 분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작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서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이분의 삶을 다룬 몇 개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두 가지 발음이 병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더 공신력 있는 채널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에서는 헨리 달거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달거라고 네,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이름조차도 그 원어민들이 헛갈릴 정도로 이분의 이름은 네, 정확히 인지되고 있지 않을까요? 이분은 살아생전에 철저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네, 당연히 뭐 미술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요. 이분은 4살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올펀이 됐죠. 그러니까 고아가 되고 나서 보호시설에 좀 굉장히 열악한 보호시설에 들어가셨다고요. 1800년대 후반에 네, 태어나신 분인데 그래서 1973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평범 말 없는 병원 관리인으로 그 제니터라고 하더라고요. 그 병원 제가 영문과를 나왔지만 사실 무늬만 영문과라 아주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 병원에 그러니까 관리인 그러니까 자벽을 맡은 뭐 청소도 하고 각종 관리 업무를 하는 그런 일을 말없이 성실히 하시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예, 그런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사후에 이분의 작은 아파트로 가보니 그 이분이 한 15,000장 정도의 소설 원고를 쓰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소설 원고와 그 이제 드로잉 드 페인팅, 그 사파와 같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림이 수북하게 더미로 발견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이분은 돌아가시고 나서 작품이 발견이 됐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예, 유명해지셨습니다. 안타깝죠. 예, 저는 이분에 대해서 언제 알게 됐냐면 2021년에 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에 갔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이제 서점 코너에서 이분의 책을 보고 예, 그냥 저는 이 표지가 너무 좋아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샀습니다. 사실 저는 이분이 그런 아웃사이더인지 몰랐고요. 실은 제가 이 그림하고 굉장히 비슷한 우리나라의 모 아티스트 분의 작품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비슷하네. 근데 되게 멋지다 하고 샀는데 알고 보니 국내 그 아티스트 선생님께서 이분을 되게 존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좀 오마주하셔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본인이 인터뷰에서 밝히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상업적으로 예,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고 저도 계속 그분의 팬으로서 지켜보고 있는 아티스트인데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에게 그렇게 절대적인 영감을 준 대단한 작가분의 화집을 또 이렇게 우연히 발견해서 제가 소장하게 되었다는 데서 약간 모종의 소소한 그 운명을 느낀달까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그 예, 보물과 같은 책입니다. 이분은 예, 당연히 교육을 못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성의 그런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걸 이분이 어떤 식으로 그리셨냐면요. 제가 실은 뭐
이분에 대해서 제가 한참 막 이렇게 몰두해서 팠던 게 2021년 이분을 알게 된 당시였고, 이제 그때 막 다큐멘터리를 보고 막 그 위키피디아 찾아볼 땐 꽤 많이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보가 많이 휘발돼서 제가 정확히 옮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당시에 그 상업 잡지 있잖아요. 상업 잡지에 나온 또 광고라든지 여자의 화보에 나온 이 사진을 이렇게 딱 대고 뒤에 먹지를 대고 이렇게 대고 그리셨다고 해요. 대고 그리신 다음에 수채화 물감으로 이렇게 채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렇게 먹지 대고 그려서 채색을 한 그런 게 굉장히 좀 기묘한 이미지를 좀 이렇게 연출을 하는 게 이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아까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고아가 되고 보호시설에 계셨을 때 좀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좀 힘든 삶을 보내셨다고 해요. 거기서 네, 두세 번 네, 그 탈출 시도도 하셨고 결국 탈출에 성공하셔서 이제 고향인 시카고로 돌아와서 이제 독립적인 삶을 하셨는데, 친구는 딱 한 명만 사귀셨다고 해요. 거의 뭐 남들하고 교류를 안 하는 그런 굉장히 조용한 삶을 보내셨는데, 근데 이 작품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제가 지금 유튜브 그 윤리 규정상 이걸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피와 누더티가 난무하는 네, 헐벗은 모습과 막 내장과 막 이런 게 막 난무를 하는 굉장히 그로테스크한데, 이 컬러 감각이나 이런 구성 같은 게 너무 감각적인 거예요. 네, 보시면은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런 그림?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교육받지 않고 이렇게 혼자서 정말 그 미술계라는 어떤 그 업계 외곽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더 아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전 영상까지 뭐 독학의 정의는 무엇인가, 뭐 전공이 어떻고 비전공이 어떻고라고 얘기했는데, 어,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좀 혼자서 깊이 생각에 빠졌었는데, 그때 제가 집어들게 된 게 이 책인 것 같아요. 제가 3년째 굉장히 이렇게 아끼면서 제 책장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책만 이렇게 모아놓은 섹션이 있거든요. 거기에 당당히 꽂혀 있는데, 이분의 책을 보면서, 나도 아웃사이더 아티스트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에 사후에 발견되었고, 이제 일기 같은 걸 쓰시긴 하셨거든요. 네, 지금 제가 밥솥을 예약해놨는데 지금 소리까지 들리는, 굉장히 리얼하게 들리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이분은 그 본인에 대해서 나름 기록을 남긴 게 있으나 어쨌든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만약에 그냥 아웃사이더로서 제 생을 마감하더라도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제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남기면, 혹시나, 정말 혹시나, 제가 죽은 다음에 제 그림만 남았을 때 저를 연구하고자 하는 분이 뭐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한심하게 떠드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소심하게 고백해 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봤던 그 다큐멘터리에서, 아니 이 헨리 달거라는 이 작가는 사실은 그렇게 너무 이렇게 철저한 외톨이로 철저한 사회 부적응,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로서 생을 마감하고 사후에야 이 그림이 빛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작가의 서사로 인해서 약간 후광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 답하신 분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저는 이분의 백그라운드를 전혀 몰랐어요. 전 이분의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림에 좀 영감을 받고 뭐 이렇게 소소하게 그렸던 드로잉도 있어요. 좀 이렇게 뭔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제가 이렇게 막 창조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 그 없는 창조력마저도 고갈될 것 같은데 뭔가 펼치면은 막 이렇게 에너지를 얻는 듯한, 에너지를 주는 굉장히 파워풀한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원화가 아직 한국에서 소개된 적이 있나? 만약에 전시회를 제가 갈 기회가 있으면 꼭 가보고 싶은 작가 중 하나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작가 헨리 다거 혹은 달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고요. 또
그래서 어쨌든 저에 대한 기록 채널이기 때문에 남의 얘기만 하지 않고 이제 제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책은요, 제가 그 예전에 잠깐 그 구두로 말씀드렸던 제가 2020년 여름에 우연히 알게 돼서 듣게 된 동네 도서관의 그림 창작 그 무료 그림 창작 수업에서 만들었던 책이에요. 예, 강남구 즐거운 도서관에서 예, 만들었었고요. 예, 이 표지에 나와 있는 이 인원수대로 11명의 이제 엄마들이 엄마의 온도라는 이제 예, 타이틀 하에서 창작 그림책을 만들었고 이제 각자의 스토리의 그 주인공의 어떤 이제 상징적인 컷들을 그려서 표지와 뒷표지를 꾸몄는데 이 중에 제 그림은 요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네, 이야기는 저는 그때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를 좀 패러디한 내용을 실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요즘은 특별히 좋아하는 색이 있다면 보라색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는 가장 좋아하는 색이 빨간색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꽤 튀는 편이었어요. 그냥 물론 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튀는 편은 아니었고 네, 소수 안에선 조금 뭐 좀 좀 튄다라는 편인데 그게 왜 튀었냐면 제가 튄 짓을 했기 때문이겠죠. 약간 그림을 갖고 이렇게 관심종자처럼 철없이 굴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그러니까 주변에서 좀 그걸 싫어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부모님 께서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반대하셨었어요. 그래서 반대하시면서 또 저의 이제 그림을 좋아하는 어떤 습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가스라이팅을 하셨던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좀 많이 갈등을 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는 저의 그림에 대해서 좋게 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가 이제 꽤 저명한 화가분의 이제 스튜디오에 제가 찾아가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미국의 그 미대에 입학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한 학생들한테 유료로 수업을 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저한테는 그냥 너라면은 미국 미대에 충분히 갈 수 있어라고 하시면서 제가 그때 되게 돈이 없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을 알고 계셔서 너만 무료로 가르쳐 줄게. 너라면은 장학금을 타고 갈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남들은 막 한 달에 100만 원대에 막 몇백만 원씩 돈을 들이고 레슨을 받는데 저만 돈을 안 받고 수업을 듣자니 되게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좀 죄책감이 느껴지고 왜냐면 그분도 이렇게 막 뭐랄까 이렇게 그분이 경제적으로 막 넘쳐서 저한테 해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좀 제가 죄송해서 몇 번 수업을 가고 제가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울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그만두고 예, 취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만두긴 했으나 그런저런 기억들이 저를 이제 그림을 계속 그리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 빨간 구두를 그리고 미친 듯이 춤추는 카렌이라는 그 소녀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로 그러니까 각자 이제 엄마들한테 할당된 게 딱 4장의 이제 그림과 텍스트였는데 그 빨간 구두를 신고 춤을 추는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속닥속닥 어머 쟤는 왜 이렇게 정신 미친 애처럼 네, 춤을 추니 하는 장면이 나왔고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가 선생님처럼 너는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행복한 아이잖아. 너의 그림은 좋아. 혹은 이 아이는 이제 춤이죠. 너의 춤이 좋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어떤 분이 계셨기 때문에 얘는 계속 춤을 췄고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춤 연습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네, 춤추는 사람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엔딩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그림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림으로 막 무슨 명예욕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소원이 있다면 그림으로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림이 제 직업이에요라고 얘기할 정도의 정체성을 제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최대의 꿈입니다. 가장 큰 꿈이에요.
예. 근데 그걸 좀 제가 이제 과장되게 이렇게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그림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고 저의 소망이 담긴 그림이기 때문에 원화를 액자에 넣어서 제 방에 걸어 놓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결말이 있을지는 더 살아봐야겠죠? 예, 저는 지금 이 과정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무슨 마치 그 쿵우 팬더의 뭐 영화 취권의 한 장면인 것 같은데, 막 무슨 막 그 뭐죠? 그 동물의 막 그 움직임을 이제 얘가 따라서 막 혼자서 이렇게 독학, 정말 이 아이도 춤을 독학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그려봤는데 제가 딱 지금 2단계인 것 같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수는 자기 노래를 대로 살게 되고, 뭐 화가도 자기 그림대로 살게 되고, 뭐 그런 책을 저는 그래서 화가의 마지막 그림 뭐 이런 책도 찾아봤었어요. 화가, 그러니까 뭔가 약간 제가 그림의 소재, 제가 쓰는 이야기들은 저도 그 쓸 때는 의도를 못 하는데, 의도를 하지 않는데, 나중에 좀 지나고 보면 그때그때 내 소망이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스토리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 스토리,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림들을 여러분께 좀 더 널리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더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진짜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지금 또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아줌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루에 제가 그림을 24시간 중에 그림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실은 최대 2~3시간이거든요. 정말 3시간이면 진짜 땡큐 소 머치인 상황인데, 요즘은 진짜 1시간 뭐 30분도 그림을 그릴 여력이 없어요. 막 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진짜 빨래 개고 뭐 좀 고양이도 제가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집사거든요. 뭐 그것도 있고, 또 이사도 예 오늘만 해도 이사 견적을 이제 신청했더니 업체 사장님께서 세 분이 오셨는데, 또 그분들 또 얘기 다 또 듣고 비교하고 또 신랑하고 또 그걸 예 상의해서 네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모든 생활인이 그렇죠. 어떻게 뭐 탤런트라고 맨날 영화 촬영만 하고 TV 촬영만 하고 가수라고 맨날 노래 연습하고 춤 연습만 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더 내가 그 24시간이라는 총량 중에 작가로서의 나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예, 그래도 그나마 그림 그릴 수 있는 현재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찍었던 영상을 제가 몇 번 다시 보면서 이거는 좀 오해를 사겠다 싶었던 게, 제가 이제 뭐 영문학 그리고 일본어 전공을 한 거를 막 굉장히 후회하는 것처럼 말했던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제가 미대를 갔다면 베스트였겠지만, 제가 오늘 생각했던 건, 저 사실 영문학과는 그때 이제 수능 보고 사실 되게 대충 선 거였거든요. 저는 한 학기만 다니고 자퇴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냥 영문학과가 왠지 좀 쿨해 보여서 지원을 했던 거고, 실은 저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영어를, 그러니까 일본어에 너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 영어는 좀 공존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공존을 할 수 있게 좀 장착이 돼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일본어 쪽에 좀 더 제가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영어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영문과라고 하기가 굉장히 좀 민망했었거든요. 영어를 제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 영문과라고 다 영어 잘해야 되나요? 예, 근데 저는 어쨌든 영어는 뭐 그냥 외국 나가서 길 안 잃고 뭐 주문하고 뭐 이게 물건 잘못 사면은 싸워서 반품 받을 정도는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사 들어가서 어쨌든 해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영문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어 업무에 좀 이렇게 밀려 들어간 게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어느 정도 영어를 하게 된, 강제적으로 잘하게 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주 잘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영문과 전공한 것도 되게 요즘 들어서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다녔던 학교의 교수진이 되게 좋았어요.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번역가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특히 제가 뭐 영문학 같은 걸 이제 이렇게 번역서를 보게 되면 제가 강의를 들었던 교수님들께서 번역하신 또 책을 보면 너무 반갑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또, 그리고 제가 그때 되게 건성건성으로 저 학점 되게 안 좋았거든요. 건성을 듣긴 했지만 그나마 건성으로 들었던 수업 내용이 막 조금씩 기억나고,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또 행복한, 되게 감사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짧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 좋은 경험 있고 나쁜 경험도 많이 해봤지만 결국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은 어, 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 없는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일단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하는 거 좋지만 막 밤에 잠 못 잘 정도로 후회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저처럼 많이 아파집니다. 예, 저는 또 상당히 많이 아팠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정신 건강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같이 그런 소모적인 그 생활 패턴, 그러니까 소모적으로 예, 시간을 보내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예,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